혹시 인조이라는 게임 아십니까?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되었는데 게임의 퀄리티를 보고 한번 놀랐고 제작사를 보고 또 한번 놀랐습니다. 도저히 우리나라 게임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는 그런 퀄리티를 보였기 때문이죠. 바로 크래프톤이 제작 중인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일단 기사를 먼저 한번 볼게요. 인조이 12세 이용가로 결정. 근데 이게 살짝이지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2세 이용가라면 스킨이라든지 각종 컨텐츠에 제약이 많은 게 아닐까, 뭐 이런 논란 말이죠. 대체 이 게임에서 뭔 짓을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디까지나 성인 유저들 기준으로 하는 생각이겠죠. 게임사 입장에서는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인 만큼 어린 유저부터 나이가 많은 유저까지 다양한 유저층을 확보하고 싶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막말로 벗기지 않더라도 굉장히 예쁘고 멋진 스킨이 많지 않습니까? 이 게임이 12세 이용가 등급 분류를 받은 이유는 경미한 선정성을 이유로 들었다. 이 게임은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게임스컴에서 한번 공개를 할 거고 조만간 데모 플레이도 오픈할 예정인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 게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게임인가? 돈이라는 가상의 한국 도시에서 나만의 캐릭터인 조이가 되어 가상 인생을 즐기는 게임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인조이가 아닌 모양입니다. 조이가 인 들어간다 이런 것 같아요. 보면은 퀄리티가 어마어마하죠. 도저히 한국 게임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는 그런 퀄리티입니다. 자유도가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복장도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죠. 스마트폰을 보면서 뭔가를 확인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물품을 진열하기도 하죠. 그리고 월급 루팡짓도 합니다. PC방에 가기도 해요. 야, 게임인데 그 안에서 PC방을 간다. 그러면 이 PC방에 또 인조이라는 게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인조이 안에서 또 PC방 가서 그 캐릭터로 또 인조이를 즐기고 무한 반복이네요. 식당에서 알바를 하기도 하네요. 김밥을 싸기도 합니다. 소방 훈련을 받기도 하고요. 스마트폰을 꺼내서 본인의 다양한 스케줄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음식을 조리하기도 하죠. 친구를 불러서 같이 먹기도 하고요. 잉어빵을 사 먹기도 합니다. 집에서 부모님의 등골을 빼먹는 백수의 모습도 보이고요. 뭔가를 쏟고 청소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요리를 태워버리기도 하네요. 또한 취미활동으로 보이는 피아노, 노래, 거리 공연, 미술, 독서, 원예 활동, 인형 뽑기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운동을 하는 모습도 보이죠. 재밌게도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컨셉도 있는 모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다른 NPC와 즐겁게 상호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걸로 봐서는 결혼 시스템도 있나봐요.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게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인데 정말 엄청나게 많은 얼굴, 머리, 나이, 피부색, 복장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봤던 커스터마이징 지원 게임 중에 가장 심도 있게 구현한 게임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다양한 표정이 있죠. 다양한 건 좋은데 커스터마이징 한다고 고생할 것 같기도 합니다. 남캐도 이렇게 많이 있죠. 체형 조절 다양하게 관리 가능하고요. 이런 조커도 되네요. 놀라운 건 프롬프트를 넣어서 AI 이미지도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어지는 화면을 보면은 정말 다양하게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 게임을 접속하면 자신만의 집을 만들게 된다고 하는데요. 프리셋 기능도 있고 본인이 직접 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또 전문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유저 중에. 예전에 천해명을 또 하면서 궁전을 만든 분이 계셨는데 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게임을 하면은 이런 집을 만드는 거겠죠? 현실에서는 가질 수 없는 집을 이 게임을 통해서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만들면서 좀 씁쓸할 수도 있겠네요. 화장실도 이렇게 세밀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 꾸밀려면 진짜 하루 종일 게임을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화면들을 보고 있으면 와 이게 게임이지 우리나라 게임이 아직 죽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제 기준으로 한국 게임의 희망을 보여줄 회사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리니지 라이크를 한 번도 서비스하지 않은 크래프톤이 있고요. 펄어비스도 마찬가지죠. 붉은 사막이랑 도깨비는 과연 언제 나올 것인가. 그리고 화면에 보면은 전광판에 다양한 영상들이 보이는데 실제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끌어다 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제 영상을 틀어야겠죠? 날씨 조정도 가능하고요. 계절 조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NPC들과 다양한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감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NPC는 울고 있죠? 그리고 결혼을 하여 아기를 낳고 키우는 그런 컨텐츠도 있는 모양입니다. 보면 점점 크면서 친구들과 놀고 연애도 하고 취업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심각하게 비 오는 날에 싸우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아까 잘 놀던 아이들끼리 싸우기도 하는데요. 이런 화면을 보여줌으로써 NPC와 다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구나. GTA 같은 그런 컨셉으로 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NPC들 간의 관계는 도시 안정성 조절 기능이라고 해서 캐릭터와 NPC들의 생활 수준과 이런 행동들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GTA를 상상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결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사실 이거 보면은 GTA처럼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이 게임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차가 있으며 자신만의 차를 탑승해서 운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차 안 내부도 볼 수 있고요. 운전석에 앉을 수도 있으며 보조석에 앉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길 가는 NPC에게 야타를 시전할 수 있다고도 해요. 본인이 잘생긴 남캐를 만들었다면 이런 것도 시도해 볼 수 있겠죠. 저도 왕년에 이 게임에 차를 넣은 이유는 GTA처럼 사람을 치라고 만든 게 아니라 게임 안에서 생활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사고 날 수도 있고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반영했죠. 당연히 차량도 도색을 하고 비싼 차를 구매하고 튜닝을 하는 등 정말 높은 자유도를 보여줍니다. 오픈카도 존재합니다. 오픈카의 특별한 기능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다들 쳐다본다고 하네요. 태워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나도 아까 전에 사고가 날 수 있다고 했는데 캐릭터가 죽어도 다시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불러오기 기능은 결혼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취업 이런 큰 활동을 할 때 분기점 저장이 되는데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결혼하기 전 보면은 조이들끼리 다양한 관계를 보여주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도시 안정성 조절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관계 진척도가 낮다면 연애가 덜 발생하게 되고요. 솔로분들은 가장 낮음으로 하면 되겠죠? 아니다 게임 안에서라도 맥스로 때려서 한번 가상의 연애를 해보는 것도 이건 우리가 원했던 모습이 아니야. 관계 개방성이 높으면 잘 지내고 낮으면 싸움이 잦고 그런 거겠죠. 평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인조이 세상에서 플레이어가 나쁜 짓을 한다거나 선한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영향력으로 쌓여서 게임에 영향을 준다고 해요. 뭔가를 훔치거나 싸우거나 사람을 때리면은 평판이 마이너스로 가는데 그때마다 다른 상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자극적이니까 방구석에서 악플을 다는 그런 또라이 짓도 가능하죠. 다만 그런 짓을 하면은 경찰에 잡혀가서 캐릭터가 일시적으로 퇴출이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같은 도시라도 나무를 바꾸거나 환경을 바꿔서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고도 해요. 또한 도시 청결도라는 게 있는데 도시를 더럽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포스트 아포칼립스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고요. 화재도 많이 발생할 수 있죠. 정말 또라이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캔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인조이라는 게임 안에서 돌아가는 SNS 시스템인데 여기서 다른 사람을 팔로잉 할 수도 있고 펑할 수도 있고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현실적인 게임이라고 볼 수 있네요. 여기서도 SNS를 해야 하는가? 베스트 작품을 만드신 분은 다른 유저가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다운받을 수 있다. 꿈이라는 게 있어요. 시뮬레이션 게임의 특징이 밤에는 별로 할 게 없다. 하지만 자유도가 높은 게임은 가능하죠. 밤에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잠을 잔다면 악몽을 꿀 수도 있고 그날 꿈에 따라서 다음날 행동에 변화가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좋은 꿈을 꾸고 나면은 다음날 복권 당첨이 되기도 한다네요. 대박. 이런 것도 있어요. 한국 문화 중에 좋은 꿈을 꾸면 팔라고 한다. 이걸 샀을 경우에 그 행운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행운을 얻기도 하네요. 저게 행운인가? 타로점 보는 것도 있습니다. 진짜 뭐 없는 것 빼고 다 넣었네요. 몽유병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와, 이 정말 미친 거 아닌가요? 대박. 세트장이라는 게 있어요. 영화 찍는 곳처럼 스튜디오처럼 크고 넓은 공간을 마련했다. 이런 세트장에서 뭔가 연출할 수도 있고 페이셜 캡처를 이용해서 뉴스를 보도할 수도 있고 이거 내가 해야 되나?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최적화인데요.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스크린샷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 게임은 유저가 AR 컴퍼니라는 회사에 새로운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도원이라는 세상을 플레이하는 거예요.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이니까 게임 안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이 발생을 할 거고 그 자체를 즐기는 게임이다. 내가 현실 세계에서 사는 인생 그대로 연출할 수도 있고 자신만의 꿈꾸던 다른 인생을 살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게임은 게임스컴에서 좀 더 자세한 정보가 나오고 조만간 데모가 배포된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